자, 1주택자 시세 차익 10억이 넘으면 10년을 실거주해도 양도세가 2배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독 보도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부동산 특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6월 11일 금요일인데 이때 뭔가 결론이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양도세하고 종부세.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방송했을 때 지난주 기준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위에서도 결론을 낸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빡세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출처 밝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이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단독이라고 나오면은 해당 언론사에서 이렇게 좀 하는 기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관심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출처 밝히고 가져옵니다. 6월 8일 자 기사입니다. 제가 중간에 좀 방송을 많이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주택자 시세차익 10억이 넘으면 10년 실거주에도 양도세가 2배로 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봅시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혜택을 최대 30%포인트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네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 확정을 원래 오늘까지는 나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지는 게 지금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뭐 종부세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서 종부세 완화 및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하면서 부자 감세란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기보유 혜택 축소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물론 해당 언론사의 생각도 있는데 일단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려고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선안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종부세 상향 기준은 똑같이 12억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2%로 상위 2%로 올리려고 하자 아마 일부 여당 내에서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가 부자 감세다 이거 반발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또 무마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 혜택을 최대 30%포인트로 줄여서 장특공 9억 초과에 대한 80을 50으로 내리겠다라는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좀 보시면은 약간 핑퐁 치는 거죠. 아마 그래서 현재 정부 여당도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이런 게 좀 염려가 되는데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다시 기사 원문 해석 드리는 걸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이게 이제 부동산 특위죠. 양도 차익의 장기 특별 공제를 차익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어렵다, 그죠? 현행법상 주택 매도자는 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많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최대 10년까지 보유기간 1년당 연 4%, 실거주 1년당 연 4%의 감면을 적용받는데 부동산 특유의 제한은 이중 실거주 감면은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감면은 차익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하자는 거죠. 이에 따라 10년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의 양도세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40%의 실거주 공제, 20% 보유 공제를 받아서 양도세 60% 감면받을 수 있고 현행에 비해서 80에서 60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2배를 더 낸다는 거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약간 너무 단순하게 계산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돌려봐야 돼요. 20억 초과는 50%, 5억 원 초과 10억 이하는 70% 공제로 적용된다. 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고 어렵다. 그쵸?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 안 되는데? 자, 이걸 좀 볼게요.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올해 그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그 해당 과목 중에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양도 차익이 아니라 실거래가가 9억 이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은, 물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이제 비과세가 되면 실거래가가 9억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전체가 다 비과세인데, 이 실거래가가 9억이 넘으면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 비율만큼 세금을 좀 내라는 게 핵심, 이 고가주택 비과세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이걸 만약에 원래는 비과세인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뒤에 기사에서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버리면은 여기 전체 9억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자금이 부족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특공을 최대 80% 해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장특공이에요. 이 취지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 장특공 자체를 너무 이렇게 좀 집값을 잡는 툴로서 활용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꼬이는데, 왜 그런지 보세요. 자, 2019년도까지는 이 9억 초과 분에 대해서 최대 80% 장특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 총 보유기간 중에서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지 80% 장특공이 가능해요. 이게 양도일 기준이에요. 양도일 기준이니까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2년 거주를 안 해버렸다면 이 80% 장특공 못 받아버리는 거죠. 아마 그 소수 이런 분이 계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1주택자만 갖고 있으신 분들이 내가 2년 거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80%를 못 받게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법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21년 오래돼서 또 바뀌었거든요. 21년 양도가 되면은 이게 또 보유하고 거주기간으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보유 거주기간을 나눠서 장특공을 나눠버리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특공 세율은 표 1과 이제 표 2가 있습니다. 이 표 1이 일반적인 장특공이고 이게 비과세가 안 됐을 때, 그리고 표 2가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9억 초과를 넘었을 때 장특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80% 장특공은 비과세이면서 9억 초과분에 대한 여기 주황색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받는 건데, 지금 기사 내용을 한번 봐요. 여기 보면은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40에서 여기 봐요. 현행법상 주택 매도자는 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장도세 감면받을 수 있다 했는데, 아니 이거 기사만 넣고 보면은 약간 내가 비과세가 아니라도 왠지 장특공 80% 받는 것처럼 약간 착각되게 쓰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기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버리면은 내가 비과세가 아닌데 그냥 일반 과세인데 왜 이게 80%가 안 되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30% 끝이에요. 30% 끝. 내가 비과세이면서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특위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9억이 넘었다. 그럼 이쪽이 이제 9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를 민주당 특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준점을 지금 12억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여기가 만약에 12억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지층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반발이 있으니까 좀 눈치를 보나 봐요.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으로 나오는 게, 야, 그러면 여기 장특공이 80%인데 이거 우리 낮춰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이게 누더기가 되는 거죠, 지금 누더기가 지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특공 이 80%의 취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취지. 이 취지는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주려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무슨 거주 이전의 자유야. 이거 잘 보시면 요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집값은 일단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내리진 않지만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은 그래도 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이 한 뭐 9억짜리 하던 게 10억, 막 11억, 12억이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그동안 또 돈을 모아서 이 집은 그동안 좀 낡을 수 있잖아요. 연수가 오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번 돈을 보태가지고 더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한 15억짜리로. 아니 그러면 내가 기존에 있던 집에다가 내가 번 돈을 보태서 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자, 그런데 만약에 요 12억 있죠. 요 12억. 이걸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세금 내고 봤더니 12억이 아니라 한 10억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나는 모아놓은 돈이 3억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토탈 13억밖에 안 되니까 이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장특공을 최대 80%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장특공 80% 해주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일부 반발이 있다고 50%로 내리면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내리냐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요 표거든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변화 이거 표인데 양도차익 규모가 5억 이하다 그러면은 현행대로 그대로 가고 80% 그대로 가고 양도차익 규모가 5억에서 10억이면은 70으로 내리고 20억 초과면 50억까지 내리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고 12억이 넘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억이 만약에 초과되면은 80에서 50으로 내리자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뭐 내가 똑같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2억에서 5억이니까 17억짜리고 어떤 사람은 12억에서 20억짜리니까 32억이니까 17억짜리 가지고 있으면은 80억 80% 해주고 32억 가지고 있으면은 뭐 나쁜 사람이니까 50억 내리는 게 이거 약간 무슨 뭐가 근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집값이 올라간 비싼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이게. 자, 부동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서 이와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자, 토론회에는 심충진 건국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유철영 변호사님 반가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법무대학원 입학을 하고 법인세법을 들었는데 이번 그 교수님이 유철영 변호사님이신데요. 이분 검색창에서 찾아보시면은 변호사님이신데 세법 관련된 조세 관련된 판례 관련해 가지고 진짜 좋은 분석이라든가 평석 같은 거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난 정말 세법 공부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요분 거 잘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어떤 말씀 하셨을지 좀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정세은 충남대 교수, 최상욱 포컴마스 대표. 혹시 이분이 그 최상욱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데 가시는군요. 자, 한문도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자,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늘이죠. 부동산 투기 종부세 양도세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결론을 낼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 진짜. 국민들한테는 5인 이상 사적금지 사적 모임 금지하고 그런데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조심하셔야죠 다들. 큰일 하시는 분들이. 자, 아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장기보유 혜택까지 줄이겠다는 여당, 양도세 완화 당내 반발 무마 노린 것 같다. 양도차익 따라 새 혜택 차등이다. 자, 어쨌든 이번 양도세 장기보유 혜택 축소는 장기보유 공제가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똘똘한 한치 현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장특공을 이런 용도로만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부동산 특위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8일 기자를 만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준 조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나오죠.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준 조치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2008년 최초 도입 당시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5.7%였었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침체됐다면서 시세 차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고가주택도 다수가 생겨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거주 요건은 인정해주되 보유주택을 충수하자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취지는 알겠는데 좀 정말 치열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그냥 믿고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확대가 집값 상승을 부를 거라는 우려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9억에서 12억 올리면은 오히려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자, 부동산 특유는 비과세 한도를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유 의원은 아까 이분이시죠.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확대하는 게 시장에 양도세 완화 신호를 주고 이에 따른 갭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결론이 안 났군요. 기준이 안 잡혀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양도세 이상으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찬반이 격렬했던 게 이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에서 당초 특위안이 나오기 전에는 뭐 12억으로 올리는 게 아니냐 그랬었는데 이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죠.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자,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위 4%가 종부세 대상인데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상위 1%를 과세하겠다는 종부세 취지를 지키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2%로 조정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엔 이래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자, 종부세가 현재 이런 거죠. 종부세가 현재 이제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기존에 한 1점 몇 %였거든요. 근데 이게 상위 4%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 공시가격이 누가 올린 거죠? 아시죠? 20년 11월 달에 나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 상위 4%로 가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좀 이게 부유세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상위 1% 정도 이렇게 맞추는 걸로 좀 암묵적인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상위 4% 나올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2%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 무한도전이 생각나네요. 무한도전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정총무가 있었어요. 정총무. 정준하 씨. 뭐 예를 들어서 왜 그 정총무가 그랬었어요. 왜 뭐 4%인가요? 그랬더니 왜 2%인가요?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1%는 너무 적은 거고 4%는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휴, 진짜. 자, 공시가격 상위 4%가 종부세 대상인데 상위 1%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를 지키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2%로 조정한. 그럼 이 현실적인 여건 기준이 왜 2%냐? 1.5도 있고 1.8도 있고 1.9도 있는데 서울 전체 아파트 보유자의 24%가 종부세 납부 대상에 속한다는 데이터도 민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전국으로 보면 4%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그리고 그걸 아파트로만 한정해서 보면 24%입니다. 이게 종부세 취지가 과연 맞는지는 퀘스천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올리더라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갑자기 제가 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많았었는데 왜 그 20몇 번의 정책이 이렇게 효과가 없었는지. 자, 유 의원은 지난해 집값 상승이 반영된 종부세 청구서가 나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다. 강남에 20억 원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가 5천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1억 2천으로 늘어날 거다. 저는 이거는 동의해요. 확실히 집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는 올리는 게 맞아요. 다만
거기에 병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거래세가 줄어야 돼요.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줄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관련 논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서.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들 다른 뭐 교수님들이 조사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집값 잡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나와요. 제가 어제도 예전 직장 동료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분들도 내가 현금 가지고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새끼고 사두고 싶은데 막상 그렇게 샀을 때 연마다 내야 되는 보유세가 너무 부담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보유세 올려서 5천만 원이 진짜 1억 2천 들어오면 이거 진짜 많은 거기 때문에 정말 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팔았을 때 저걸 누가 사겠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무주택인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 그럼 내가 저걸 사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 살 거 아니에요. 학습 효과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저걸 팔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팔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공시가 98%야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자, 이날 부동산 특위가 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힌다면 1주택자들이 납부할 종부세가 총 1297억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현행 기준에 따른 예상세수인 1956억보다 33% 감소하는 거다. 특위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과 대상자가 18만 3천에서 9만 4천 명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잡고 대략 2% 1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달 특위 개편안 발표 당시 논란이 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도 보완 방안 마련하고 있다. 제가 이거는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약간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댓글로 고정한 제 정규과정생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돌아가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임대사업자 이거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나오네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종부세 합산배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계형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든가 이 법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저도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4%에서 2%로 줄인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하고 좀 했었죠. 장특공을 80%에서 50%를 내면은 거주 이전의 자녀를 취미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또 나와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해서 종부세 합산배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다. 자, 그러면 생계형 임대사업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아니 그러면은 뭐 약간 뉘앙스가 뭡니까? 임대사업을 하면 전부 다 돈 많고 막 돈이 넘쳐나고 뭐 취미로 하고 막 그런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 치열하게 공부하고 과태료 정말 1,000만 원, 2천만 원 안 내려고 제 수업도 막 듣고 유튜브 보시고 지금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까딱 잘못하면 세제 혜택까지 날라가요. 지금 아까 오늘 부동산 특위가 오늘 회의를 진행 못하는 게 코로나라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그 사례 드는 게 그거거든요. 코로나가 중요해요? 부동산 값이, 집값이 중요해요? 집값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중요한 거 아닌가? 굳이 하자면? 그런데 코로나 예를 들어서 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예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 안 쓰면 10만 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다른 거 뭐 집합금지 어기고 하면 100만 원인가 뭐 그럴 텐데?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웬만하면 막 1,0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의무임대 기간 안 지키면 한 채당 3천만 원 이하 나오고, 물론 곧바로 3천만 원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부과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도 부담되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일부 정말 이제 문제 일으키는 분들 있죠. 막 수백 채 가지고 있으면서, 수백 채 가지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수백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보증금을 내줄 돈도 없는데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문제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죠. 그럼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뭐냐는 거예요.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뭐냐. 자, 그래서 어쨌든 종부세 합산배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신규 등록을 허가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대.
오늘 결정 낸다면서 지금. 부동산 특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생계형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를 논의했지만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정의할 통계적 수단이 부족하다. 결론 짓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답답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양도세, 결국에는 양도세하고 종부세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고요.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특위에서 나왔던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다. 이건 좀 보여드린 게 낫겠다. 이게 좀 너무 답답하네요, 이게. 이게 참, 왜 그럴까.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잖아요. 제가 뭐 공급, 금융, 여긴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관련된 거 영상 보시고요. 저는 이제 세제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크게 네 꼭지잖아요. 임대등록 사업자 제도 개선,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인데 요 양도세, 종부세 지금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뭐 정부 및 전문가 합의를 거치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문가의 이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유철영 변호사님도 나오고 최상호님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네 개에서 그럼 결국에 이 두 개는 그냥 안만 제시한 거고, 지금 다시 보니까 임대사업자도 이 중에서 일부 생계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나오기로 한 거고, 재산세는 아무 말이 없죠. 1주택자 들으니까. 그런데 재산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간 조삼모사, 일 가능성이 높다고. 공시가 올라가 버리면 9억 넘으면 그냥 끝나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지금? 뭐 결론이 정해진 게 없네?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좀 검색을 해봤어요. 부동산 특위. 부동산 특위로 뉴스를 해가지고 최근 항목을 검색해보니까 수도권 1.6만 호, 16만 호가 아니고 1.6이죠. 오늘 주택공급 추가대책 발표, 이게 어제였었죠. 헛발 공급 대책. 누구나 집 1만 가구.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누구나 집이죠.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반은 그냥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거기 가서 보시길 바라고, 저는 세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결론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특위 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은,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최신 순으로 해보니까, 뭐 없어요,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 돌입.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뭐 모임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 때 미치는 파장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여기 나오는 그 생계형 임대사업자 같은 분들,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일 거예요, 진짜. 의사결정 뭔가 기준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라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그러실 텐데, 좀 아무쪼록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라도 좀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양도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양도세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서, 좀 내부적으로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 중에 하나로 그 12억 초과되는 부분 있죠. 그 12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특공을 줄이겠다.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장특공 줄이는 게 어떤 보조 수단이 돼야 되지만 이거 자체만 가지고 집값을 잡는 메인 수단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 같은 뭐 개인 유튜버가 말하는 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여기 그 참석하셨던 저희 변호사님 말씀 좀 잘 좀 해주세요. 최상욱님 말씀 좀, 제가 아는 분이 두 분밖에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죠.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지. 종부세는 뭐 더 이렇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상위 2%로 좀 가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부분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도돌이표네요. 다시 원점인가? 아이고야. 그래서 그때 부동산 특위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이런 경우가 좀 제가 처음입니다. 대부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정부에서 나온 자료 확정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당에 대한 것들이 나온 거는 처음인데,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급속하게 어떤 주도권이 이제 여당으로 실린 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부득이하게 좀 정치적인 발언 해석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생기면은 이제 청와대와 정부에서 이제 약간 계속해서 그게 이제 좀 충돌이 나서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려스럽게도 후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뭔가 열심히 말씀은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좀 뭔가 뒤처리는 좀 깔끔하게 하지 못한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되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6월 25일 날 금요일 밤에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약간 좀 늦게 잡은 것도 있어요. 멤버십 특강을 하니까 멤버십 특강에서 좀 이렇게 좀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 더 좀 이렇게 심도 있는 저 개별 미팅이라든가 줌 라이브 뭐 밴드 소통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정규 과정도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공지 드리냐면은 6월 29일 날에는 우리 그 현직 계시는 안준혁 세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절세법, 특히 대체주택 비과세 이런 것들 실무 많이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거듭 좀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가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속 시원하게 자, 요건 요거고요. 요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이드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좀 현장 질문 못 받는 거 좀 죄송하고요. 우리 배지 있는 절친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